진행은 이 자리에서 과천관과 서울관의 전시를 각각 소개해드리고 과천관 전시장 먼저 투어 마치고 돌아와서 소강당이 마련된 도시락 오찬 함께 하시고요. 1시에 저희가 버스를 출발해서 2시에 서울관 도착한 다음에 투어를 또 서울관의 전시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 정도에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장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입니다. 저 밖에 아마 도착하셔서 걸어오실 때 밖에 보셨죠? 네, 봄이 완벽하게 봄이 다가왔습니다. 네. 연초부터 많은 관심을 주셨던 과천과 서울의 상설 전시를 소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소장품 없는 미술관으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간 미술관의 지속적인 소장품 확보 노력과 고 이건희 회장님의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께서도 한국 미술의 보존과 국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작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 11,8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상설전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의 역사와 국제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면모를 국립미술관의 소장품만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게 제가 자꾸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팔목으로 툭툭 치는가 봅니다. 좀 멀리 가겠습니다. 네. 우선 과천 상설전은 100년의 역사를 1부, 2부로 나누어 개최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 근현대미술 1 전시에서는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서 한국 전쟁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다룰 것입니다. 최용신, 구본웅, 임근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이중석 등 여러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 145점을 선보이게 되고 이 중에는 이건희 컬렉션이 42점이 포함됩니다. 미술관 소장 이후 최초 공개작도 21점이나 포함됩니다. 과천 상설전의 더욱 특별한 점은 작가의 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를 집중 조명한다는 점입니다. 1년 단위로 교체되는 공간인데 올해 시작으로 오지호, 박래현과 김기창 그리고 이중섭 4인의 방이 소개됩니다. 이제 오후에 서울관에 가게 되시면 서울관에서는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김수자, 김환기, 박서보, 박이소, 백남준, 이불 여러 작가 선생님들의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의 작품 86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을 순회했던 이건희 컬렉션도 9점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집 이후 최초로 공개되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잡동사니 벽이라는 제목으로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관에 크게 설치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13m 높이의 벽에 설치되는 8,500점 피스죠. 8,500점으로 이루어진 강익중의 삼라만상 작품이 서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품은 제가 아마 처음에 부임하고 기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뼈대이자 근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설 전시는 미술관의 얼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미술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금에 우리 미술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는 그리고 이게 내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 많은 해외 관람객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설전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역시 모쪼록 이 전시가 국내외 관객들에게 한국 미술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데는
기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애정과 관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전시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인혜 학예연구실장님이 이번에 상설 전시를 과천과 서울관에서 대대적으로 하게 된 만큼 기자님들께 간략하게 먼저 그 의의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이걸로 들고 가시면 이게 조금 더 잘 들리나요? 네. 저 의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과천관, 서울관 양쪽에서 다 하다 보니까 큰 틀의 어떤 그림 같은 걸 먼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각각의 전시는 학예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69년에 소장품 0점으로 시작해서 작년 말 기준 지금 11,800점으로 늘어났는데 5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전시관에서 시작한 역사가 처음은 물론 아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미술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될 만큼의 그런 소장품이 쌓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쌓이는 것에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게 2021년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증 이후에 저희가 10개 지역 미술관에 순회를 2, 3년에 걸쳐서 했고 거기에서만도 74만 명의 관람객이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돌아와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안착해서 열리는 첫 번째 상설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작품들이 상설전이라고 하면 약간은 고정적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또 교체할 것들까지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그 점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관객들이 상시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든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면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간이 이제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구성으로는 과천관이 사실은 메인 공간입니다. 과천관에는 2층과 3층에 한 1200평 정도의 공간에 한국 20세기 역사를 파노라마와 같이 쭉 펼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있는 곳이 이제 과천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긴 호흡으로 이 시대를 쭉 일람할 수 있는 이런 전시가 구성이 되고 오늘 여는 전시는 그 중에 일부 이고 시기적으로는 한 1960년대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부가 다음 달 26일에 오픈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자기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가 끝나고 2부까지 열리면 이제 2개 층에 통틀어서 전체 한 20세기 역사 전체가 좀 아울러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서울관은 사실은 공간적으로 좀 작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1, 2 전시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 47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근대까지는 못하고 현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동시대까지 내려오는 그 시기에 걸쳐서 대표 작가의 대표작 거의 한 점씩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요약적이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만 강조한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안배를 생각했던 거는 교과서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좀 유명한 작품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렇다고 이런 작품만 전시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새로움이 너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에 최근에 저희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든지 새로 저희가 수집을 했던 그래서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의미가 있는 이런 작품을 잘 얹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과천관에는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서울관과 이제 20세기 후반부가 좀 겹치고 과천이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다룬다면
서울관은 조금 얇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 작품들이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보시면 그래서 과천관 3, 4, 5, 6 1200평, 서울관 1, 2, 470평이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렇고 작품의 점수는 과천관에서 1부에 지금 145점, 2부에 이제 곧 열리는 6월달 전시에 120점 해서 한 165점 정도가 전시되고 서울관이 86점에서 총 약 350점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1,800점에서 350점이니까 굉장히 이제 엄선된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천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깊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3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가 처음에 뭐 전통이 변화를 하고 근대의 새로운 기조가 들어오고 또 미술의 개념이 형성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큰 흐름 안에서 미술의 사조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라면 중간중간에 주제의 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근대 수묵이 있는 공간에 금강산이 더 강조된 어떤 셀렉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쟁 이야기를 할 때 가족이라는 주제의 소재들이 좀 집중적으로 더 보여진다든지 이런 주제들이 좀 들어가고 또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작가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근대기에 중요한 작가가 얼마나 많아요. 오지호 이중섭뿐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펼치기에 더 과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뭐 10명의 작가방도 만들고 싶지만 그럴 공간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먼저 오지호 이중섭 방을 하고 나면 이 방들이 오지호 방은 예를 들어 이인성 방으로 바뀌고 이중섭 방은 박수근 방으로 바뀌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이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열리는 그 공간도 그냥 잠깐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은 시대사조, 그 위에 주제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작가방이 얹혀지는 이런 구조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국전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만 모은 방이 주제방에서 들어가고 아니면 모더니스트 여성 화가들 지금도 뭐 좋은 작가들 전시가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그런 분들만 조금 모은 작품 주제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작가는 예를 들어 김한기 방이 나중에 유영국 방으로 바뀌고 민영근의 방이 이완으로 바뀌는 이런 식의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지루하지 않게 전시를 보면서도 다 보고 나면 어떤 시대의 흐름과 또 어떤 특정 작가에 대해서는 좀 인상 깊게 심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예시를 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이나 아니면 작가방이 계속 바뀌면서 1년 단위로 이제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는 이런 주제 작가방들이 바뀌고 수시로도 작품이 바뀝니다. 작품의 상태를 계속 이제 체크해 가면서 상태에 따라서 바뀌거나 또 지금 해외 순회가 이제 예정된 작품들이 조금 섞여 있어서 그런 작품도 바뀌고 또 이제 전면 개편도 이제 2, 3년 단위로 열리면서 우리가 상설전이라고 하지만 고정된 작품이 아니라 계속 작품이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올 때마다 전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바뀔 때는 저희가 뭐 보도자료까지는 내지 못하지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이 작품이 언제까지만 열리니까 보러 오시라.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인 홍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배명 선생님이 그래도 맥락을 잘 잡으셔서 뭐 추상, 실험, 형상 그리고 이제 혼성, 뭐 개념, 다큐멘터리 이런 키워드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한 작가의 한 작품 정도로 작품 위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고 어떻게 보면 김한기에서 백년준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쭉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천관이 더 여기 상설전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관객들은 서울관을 옵니다. 서울관이 지금 과천관보다 한 3배에서 4배의 많은 관람객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울관에서 핵심을 본 분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과천을 가시면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늘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걸 잘 이용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루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미술을 좀 제대로 알게 하는 것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관에 올해 말에는 또 이제 국제미술도 상설로 열리면서 뭐 모네 작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관과 과천관이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되면서 한국 미술 또 나아가 국제 미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됩니다. 이게 뭐 온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을 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온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 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걸 보고 싶어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명한 작품들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사실은 보고 싶어 하니까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작품이 중요합니다 얘기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회자되지 않으면 그 작품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면이 있어요. 명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명작이다 해야 명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보통 유명한 작품, 이건 이제 쭉 설명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넣는 것이 이제 크고,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온 국민이 봤으면 하는 작품, 우리가 생각할 때, 미술관이 생각할 때는 이 작품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한 스푼 얹어져지는 거죠. 한 스푼 이상 사실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들이 서로 이제 잘 균형을 맞추고, 또 이런 봤으면 하는 작품들이 국현에 이제 새로운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작품을 수집하고 또 계속 이렇게 뭔가 쌓일수록 또 계속 이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한 모습들이 상설전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설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인 거는 하기 연구소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천관 우리 심화학습 과천관 상설 전시부터 이수정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천관 상설전 근현대 미술 일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 마침 노동절이라 많은 분들이 오실 거로 기대가 되는데요. 5월 1일부터 전시가 진행이 되고 총 70작가 145점이 출품이 됩니다. 전시 도록을도 보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전시 도록은 저희가 다음에 개막할 2부 전시와 함께 합권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0세기 미술 전체가 그 정리가 된 책이 나오기를 예정입니다. 전시의 목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장품을 관객 가까이, 소장품은 사실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 기반이 된 예산으로 같이 산 공동구매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품을 보실 수 있게 항상 보여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한 자리에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게 정말 특별한 점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독수궁에 갔다가 서울관에 갔다가 과천관에 가야 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고요. 매번 봤던 작품도 중간중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작이나 대표 작품들은 여러 번 본 작품이 있지만 같은 작품도 보는 사람이 달라지고 시기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관객들은 어떻게 이 작품을 읽을까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술관이 여러 시기를 거쳐오면서 많은 조금씩 최초의 수집이 이루어진 71년부터 근대미술 전시, 대표 전시인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거치면서 작품들의 수집이 계속 쭉 늘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들이 늘어났고, 저희 이번 전시에도 사실 많은 부분을 이건희 컬렉션 작품을 통해서 수집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도별 현황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 이번 전시 중에서는 2671점에 해당하는 1900년부터 60년대 작품 중에서 145점이 소개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전시 구성은요, 시대 순으로 먼저 보시면은 새로운 오전 시장부터 시작이 된 육전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중간에 2개의 주제방 그리고 3개의 작가방이 있고, 1년 뒤 내년에는 다음 작가분들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새로운 시선의 등장인데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저희에게 퍼지면서 실제를 옮기는 사실적인 재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특히 근대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실제로 공작을 보고 그린다거나
식물의 도감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찬영 선생님의 공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경원에 가서 열심히 사생을 하고 그렸다는 회고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작품도 소개가 되고,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 미술관 덕수궁에 있었던 절필시대 같은 전시를 통해서 작가에 대한 연구, 작품에 대한 수집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수작품 자체가 수집과 전시와 연동되는 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근대서화의 모색 코너인데요. 여기에서는 근대 시기에 그렸던 서화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 100년 아주 오래된 작품처럼 느껴지지만, 이 작품들을 그리던 당시의 작가님들의 나이나 그들의 고민 같은 건 사실 너무 지금의 젊은 모색에 해당할 만큼 어떻게 이 변화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까 고민을 담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안중식 선생님과 조석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영선사로 가셔서 기계의 도면을 그리는 제도를 많이 배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보시면 상세하고 어떤 입체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춘일금강을 포함해서 병관식 선생님의 외금강 삼선한 추색 등 금강사를 그린 작품도 많이 모여 있는데요. 1930년대, 40년대에 1년만 해도 뭐 한 35만 명이 금강산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열차를 타고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강산을 직접 가서 유람하고 관찰하고 그린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금강 총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덕궁에 가시면 희정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해금강 그림의 초본이 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부분이고요. 아주 긴 그림이기 때문에 전시장에 가셔서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은 근대 시기의 유화, 새로운 미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했을 때 당시를 표현하는 섹션인데요. 사실 미술이라는 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예전에는 미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서화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다른 용어를 썼고, 미술가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인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근대 시기의 유화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고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한국 최초의 서화가로 불리는 고유동 선생님의 작품 자화상부터 당시에 이제 미술학교에서 수업 과정에서 많이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작품을 그렸던 나이를 유추해 보면 23, 4, 5 요정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들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 섹션에서는 이 작가님들이 이후에 그린 작품들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준비하면서 아래층에 젊은 모색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의 젊은 모색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분들도 그 당시에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나라 하는 변화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작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당시 작가님들의 이력을 찾아보면은 뭐 청나라에 가서 어떤 게 유행하는지 공부하기도 하시고, 일본에 가서 요즘 뭐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지 확인도 하시고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만나고 답을 구하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저희가 AI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팬데믹이 닥쳤어. 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작가님들도 그 젊은이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이 71년도에 구입했던 이종훈 선생님의 나상이나 박수근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최초 수집 작품들에 해당하는 구입 작품들에 해당하는 작품도 소개가 되고, 아까 저희가 관객이 바뀌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나오면 작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나상은 선생님의 누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화가가 그린 누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다른 누드와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학 코너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이권희 컬렉션 중에 한 점인 주경 선생님의 뜨개질을 하는 여인의 작품이라거나 그다음에 임근호 선생님의 고분 같은 풍경화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풍경화 중에서도 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풍경화를 그린 작품도 많이 있지만 중국이나 프랑스나 해외를 가서 스케치하고 한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 탐구, 그리고 새로운 유화를 현재상 연구하겠다는 그들의 관심사와 같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물화에 풍경화에 의해서 정물화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 첫 번째 작가의 방이 오지호 작가님의 방입니다. 작가의 방을 다음 작가를 뭐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작가의 작품이 저희 수작품 안에 연도별로 꾸준히 이렇게
잘 있어야 사실 그게 가능하잖아요. 오주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사모님께서 작품을 첫 번째로 기증을 해주셨고 초기에 공부하던 시기부터 말년 작품까지 골고루 이렇게 잘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작품들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온 작품을 추가해서 같이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양집 등록문화재이기도 한 남양집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작품들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초기에 공부하실 때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렸던 작품들부터 가장 행복하게 기억하시는 개성 시절에 그렸던 작품들도 있고 말년에 그 퇴직 후에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특히 유럽 여행이나 아프리카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렸던 그림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어서 초기 작품과 말년 작품 그리고 한국의 풍경을 그린 작품과 해외의 풍경을 그린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은 실물을 봤을 때 훨씬 도판으로 볼 때랑 다른 느낌이 많이 오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관람객들이 또는 미술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물을 통해서 작품의 표면과 디테일에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코너는 조선의 삶을 그리다이고 여기서부터는 육전시장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1930, 40년대 특히 조선미술 전람회와 같은 상을 통해서 상을 받았던 많은 작가님들 소개가 되는데요. 김중현 작가님의 춘향이라는 작품부터 장옥진이나 박상욱 작가님 작품도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우성, 장은상, 김은호 선생님 작품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태 작가님의 작품도 전시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작품도 신여성을 도착하다 같은 전시에서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는데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미술관에 젊은 이제 그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이 작품을 특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성 과학자라는 모습이 사실 더 매력 있게, 그러니까 미인도의 여성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 여성 과학자라는 소재가 인물의 모습이 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소재인 것 같거든요. 같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사회 분위기나 세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작가의 방은 후양 박래연과 운보 김기창 코너인데요. 여기선 저희가 일부러 조금 두 작가의 작품을 같이 배치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두 작가의 다른 작품을 놓고 비교해서 보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요. 김기창 선생님의 작품 모임과 박래연 선생님의 여인을 한 벽에 배치를 했고 박래연 선생님의 탈과 김기창 선생님의 흑락돌도 같은 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 시기로 거의 넘어간 두 작가의 작품을 같이 또 한 벽에 이렇게 설치를 하여 같이 대조해서 볼 수 있게 연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출하게 된 이유는 같은 시기를 오래 같이 작업을 한 두 동반자, 예술적 동반자인 이분들의 작품이 같은 고민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눈앞에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덕숭에서 열렸던 박래연 삼중 통로차 같은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영상이나 그 당시의 도록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와 수장품은 같이 서로 이렇게 잘 맞물려서 굴러가는 바퀴라는 생각이 더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한국전쟁과 조용실험이라는 섹션인데요. 전쟁 시기에는 사실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지도 못했고 있었던 작품들도 많이 유실되어서 작품이 많지는 않아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건하는 시기에 그린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용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전후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나 풍경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인 재건 현장이 저희 소장품으로 수집이 되어 소개가 되고요. 문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문신 전시 덕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시였는데 그때 조각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던 초기의 회화 작품인 닭장도 저희가 소개가 되고 이 작품도 역시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덕수궁에서 전시가 되어서 저희가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과천에서 열려서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병기 선생님의 작품 가로수도 저희 수장품으로 이번에는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기에 제작이 되었던 철 조각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각과 회화 또는 사진 서로 다른 매체이지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전시 공간을 구성하면서 조금 고려해 두었습니다. 다음도 주제 공간인데요.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룬 공간이고 공간은 아주 작지만 작품들은 힘이 센 공간인데요. 장옥진 선생님의 작품
3점인데 다 모두 이건희 컬렉션에 해당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별로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거주하시면서 제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작품도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작가의 방은 이중섭인데요. 이중섭 선생님 그 코너에서는 워낙 그동안 이건희 컬렉션 전시나 박수근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잘 보셨지만 그래도 보지 못하신 국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힘을 준 부분은 이중섭의 작품 두 작품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후에 또 스미소니안의 작품이 나가야 돼서 저 한 자리는 다른 작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함께 두 작품을 보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드로잉 작품부터 황소 작품 그리고 유화 작품들도 소개가 되고요. 드로잉과 편지도 소개가 되고 은지화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숫자는 적지만 작가님의 각 시도했던 부분들과 연도별 작품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인 구상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건희 컬렉션은 아니고 저희가 수집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고 정릉 풍경 같은 말년작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초기의 드로잉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고 오지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공부할 때 그림부터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유작인 세네갈의 소년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초기부터 말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45점 중에 이건 컬렉션은 42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대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전시에는 좀 특히 더 많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러 오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는 길부터 산이고 자연이고 하니까 힐링이나 휴식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가족 관람객과 시니어 관람객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재미있는 그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신 기사일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환자들에게 미술관 방문을 처방한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잖아요. 미술관 방문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지적 자극과 대화와 많은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의 지금 이번 전시도 그렇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판으로 미술사를 보통 배우잖아요. 도판이나 책으로 보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는데 작품 크기가 사실 실제 작품 크기하고 도판 슬라이드 이렇게 보는 사이즈가 많이 다를 텐데 실제로 와서 작품들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20세기 미술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가 이 공간과 대강당 같은 경우는 외부인도 대여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비용으로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 대학원, 연구 모임 등에서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하면서 작품도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공부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전시와 과천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교육팀이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언제나 항상 하고 있어서 오히려 홍보를 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미술연구센터와 또 도서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연결한다면 한국미술에 대해서 연구자나 아시아미술, 특히 한국미술 연구 큐레이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작품도 보여드릴 수 있고 관련된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이번 전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오늘날의 작가님들한테 이 전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인데요. 이 작가님들이 다 작품을 그리시고 할 때는 나이가 많지 않으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으셨고 다른 세상도 궁금하고 어떻게 조금 내 작품을 바꿔볼까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궁금했던 게 많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작가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찬영 작가님이 분명히 결혼하실 때는 남편분이 작업하는 거 보장해주겠다고 하셔서 결혼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그게 지켜지지 오히려 그렇게 진행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여성 작가님들도 내가 육아와 작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또 박수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작품을 하면서 가족도 책임져야 되는 사이에서 갈등이 많으셨을 텐데 그것도 역시 지금의 많은 작가님들의 고민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들의 고민이 지금 100년 지났지만 지금 작가들과 지금 저희의 고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찾아보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아까 저기 보여주고 싶은 작품과 보고 싶은 작품 사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근대 작품은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미술 작품은 뭘까? 이런 걸 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보셔서 작품을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기 프로그램 중에 이중섭의 눈이라는 작품을 상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김희철 감독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인으로서 자신의 생계와 작품으로서 이 사이에서 너무 고민이 되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나니까 이중섭이 눈에 들어오셨대요. 이중섭이 작가로서의 자신을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가장이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처럼 이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도 그런 고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상영과 토크를 통해서 20세기의 이중섭과 21세기의 지금 동시대 예술가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그 시즌 박양아 대표님과 함께 차를 만들어 보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품을 본 감상문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대부분 글로 감상문 쓰는 거 말고는 많이 안 해봤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작품에서 느낀 감상을 차로 만들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작품 감상 카드 부분이고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저희 그 홈그라운드 푸드 컬러링 워크숍은 오지호 작가님의 작품처럼 색깔이 있는 음식 재료로 작품의 질감을 표현해 보는 워크숍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박미아 소작품 자료 과장님이 저희 미술관 소작품 수집의 많은 부분을 역사를 갖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박미아 과장님과 함께 전시장을 투어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극단의 나해석 공연 실현 상영이라거나 김소영 감독님의 나해석에 대한 영화 토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장품 감상 카드는 비치가 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준비가 되고 있고 작가 위촉과 미술 전문가 강연도 5월 1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작품을 집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작품에 대한 기억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책갈피와 뒤에 작가의 말을 써 이렇게 묶어서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작품 작가님들이 만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미지를 관객들이 집에서 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과정 상사관 일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서울만 상설 전시를 배명지 학예연구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명지 학예연구사입니다. 아까 관장님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관은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입니다.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기간 동안 83명의 작가, 86점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1,800여 점 중에 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소장품은 9,600여 점이 됩니다. 그 중에서 86점을 엄선해서 국내 해외 관객들에게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선하는 이제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들이 한국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또 많은 이론가들 또 작가분들, 학자분들이 연구되어 온 어떤 키워드들, 추상, 실험, 형상, 혼성, 개념,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주제를 기반으로 선별된 이런 대표적인 소장품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시기에는 한국 미술이 국제 미술과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현대미술의 특수성 혹은 또 보편성을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1, 2 전시실에서 1, 2, 3부 추상 실험 형상은 1 전시실, 그리고 4, 5, 6부 혼성 개념 다큐멘터리에 관한 것은 2 전시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로. 네. 맨 처음에 이제 추상이 이 86점 중에 가장 제일 많은 이제 포션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구성인데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어떤 추상 미술입니다. 당시 추상 미술은 일종의 또 현대성과 또 전위의 미술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던가 아카데미즘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전위적인 미술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민족이나 전통, 또 그 시대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냉전, 한국의 또 근대화, 제도 이런 문제들하고도 그 맥락 안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또 작업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전후 시대의 불안이라던가 도시화라는 그런 어떤 현실의 문제와도 추상이 겹쳐져서 교차되면서 전개된 또 장르이기도 하고, 또 서구와 일본 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앵포르멜이나 단색화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어떤 운동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그 맥락 안에서 한국 현대 미술의 추상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작품들은 굉장히 대표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추상 화가들부터 여성 추상 화가들, 앵포르멜, 기악 추상, 단색조 회화의 흐름들, 수목 추상까지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 한 점씩이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김환기 산울림 작품이 이건희 컬렉션이고, 김환기 선생님이 74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73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걸작입니다. 도쿄시기, 한국시기, 파리시기, 뉴욕시기의 점화인데 작품이 굉장히 이제 그 세로가 2m 60이 넘는 이런 작품이고,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업이고,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회화지만 또 산울림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청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걸작입니다. 한목 선생님의 초기 모던 아트 협회라던가 이제 이런 초기에 그 국전에 저항하면서 나왔던 초기 추상들도 소개가 되고요. 유영규 선생님의 또 이건희 컬렉션 65년 작품, 자연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 안에서 표현된 유영규 작가의 대표 작품. 그리고 남관 선생님 이 작품도 이건희 컬렉션 수집 이후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남관 선생님 1911년대생인데 60년대부터 문자로 이제 추상화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80년대에 3m 정도의 굉장히 대형 작업이 데콜라주라는 기법으로, 그러니까 콜라주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인 것을 뜯어낸 이후에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도 주목할 만하고요. 권호현 선생님과 권진규 작가 20년대생인데 목정이라는 나무의 어떤 에너지 기운, 그래서 생명력과 또 권진규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옥수수의 알 같은 생명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추상화시킨 이런 작업들도 소개가 됩니다. 이성자 작가와 최욱경 작가는 70년대 작업인데요. 우리가 7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집단화된 단색화의 흐름이 있었다면은 천년의 고가 이성자 선생님이나 최욱경 작가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지만 어떤 여성과 대지의 어떤 문제라던가 51년에 프랑스를 유학한 후에 고국에 두고 온 세 아들을 그리면서 이걸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하나의 집을 형상화시켰는데, 그 집이 어떤 모성의 공간으로서의 집, 자기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굉장히 여성적 어떤 추상의 어떤 아주 독특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희 컬렉션이 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최욱경 작가는 40년생이지만 63년에 미국의 중부 크랜브룩에 유학을 하면서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유학을 하면서 63년부터 79년 사이에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의 추상 표현이라던가 생면 추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걸 한국적인 거와 연관시켜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컬러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70년대 이런 작업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작품도 실제로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작업이고, 70년대 한국의 어떤 추상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아주
그 독특한 어떤 최근 작가의 지점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다. 앵코르멜은 6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현대적 출발의 기점, 한국 현대미술 이정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술사학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박서원 선생님도 앵코르멜 많은 이제 작가들의 앵코르멜을 가담하셨는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세점 최말린, 윤명로, 김종학 작가의 어떤 전쟁의 체험, 전쟁 이후에 강한 붓질과 어떤 물질성을 표현한 앵코르멜을 거쳐서 기하학적인 추상인데 이게 만다라라는 불교의 어떤 추상화된 개념을 색의 어떤 형태, 색과 면의 형태로 그러니까 한국의 추상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동양적인 사유나 아시아적인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양의 어떤 생면 추상하고 또 구별되는 일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전성호의 만다라 또 하인두의 만다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추상, 그 도시화된 어떤 공간들에 대한 이승조 선생님의 파이프를 형상화시킨 이런 작업이라던가 서승원 선생님은 69년에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업이기도 한데요. 성과 맥과 형태가 동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동시적 작업들. 하정현 작가님도 이제 뭐 에이지 실험미술도 하시고 또 단색화와 또 함께 작업하셨는데 단색조의 흐름을 굉장히 스프링이라는 독특한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화면을 균질화된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또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단색조는 이전의 어떤 추상과 다르게 굉장히 어떤 신체의 수행성이라던가 화면과 작가가 만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하나의 또 추상에서 그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인데요. 이완과 박서보 작가의 어떤 작업을 비롯해서 단색화라고 하지만 또 나름 작가마다 본인의 독특한 어떤 필치와 자전적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단색화 안에서의 그 어떤 그 변주들을 보는 것도 이번 전시에 또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윤영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공법 위반이라던가 어떤 여러 서대문 형무소에서 경험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천지문, 하늘과 땅을 잇는 또 자연과 인간, 생과 사를 잇는 천지문이라는 작가의 독특한 어떤 본인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추상을 하셨는데 이런 굉장히 검은색이지만 또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검은색의 그 굉장히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나 김기래 선생님도 단색하지만 이분들은 엄청난 시간을 투여된 작가의 모든 에너지가 투여된 그런 추상인데요. 그 정상화 선생님이 작업하는데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하나를 뜯고 붙이고 하는 굉장히 오랜 어떤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화면. 김기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각형 하나하나에 점을 찍고 또 올리고 또 점을 찍고 올리고 하면서 밑에 있는 안과 밖에서 올린 밖이 안과 밖이 같이 이렇게 그 서로 상응하는 그런 어떤 그 단색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어떤 화면이 아니라 그 안에 시간의 축적과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된 그래서 작업을 보면 깊이가 이제 남다른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정창선 선생님이 이런 작업은 3m가 넘는 거대한 작업인데요. 한지의 물성을 아주 극대화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3m 앞에 공간에 서면 마치 그 공간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캔버스를 칠하지 않은 오리지널 캔버스 위에 물방울을 이제 얹히면서 물성과 또 일루전을 통해서 또 이걸 단색조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단색조 해와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변주들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고 권영 선생님의 또 그 종이를 이용한 것들 그리고 전통을 어떻게 또 현대적으로 추상할 것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또 우리 수묵추상들 웅림회의 서세호 선생님과 정탕 선생님 작업들 그리고 이용로 작가의 군상을 80년대부터 시작된 이용로의 군상 중에서 86년도 대표적인 거대한 이제 걸작인데요. 3.1운동의 경험 혹은 또 8.1 민주화 항쟁의 경험들이 얽혀져서 하나의 어떤 그 서해적인 필선으로 대규모 군상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자유를 향한 어떤 군중의 몸짓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화뿐 아니라 추상 작업들도 저희 미술관 썬큰 가든에 가시면 엄태정 선생님의 작업과 또 김종영, 문신, 손효수 선생님 같은 당시에 이제 6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의 추상 조각가들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조성호 선생님의 그 메신저라는 거대한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의자가 형태가 인간의 어떤 뼈와 살의 이미지와 그 연합하면서 어떤 인간 관계라던가 어떤 권력의 문제를 의자로 표현한 이런 작업인데요. 인상적인 또 2016년도에 저희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다시 소환해서 전시장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실험인데요. 이전에는 뭔가를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했던 그런 작가들의 추상이었다면 같은 시기 겹칩니다. 여전히 추상이 현대미술에서 대세를 차지하는 가운데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실험미술이 꼽히게 되는데 단지 그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행위나 설치나 개념미술 등이 한국미술에서 시작된 발화점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외에 한국에서는 처음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깨면서 유리가 깨지는 그 유리의 물성을 드러낸다든지 고드렛돌의 어떤 돌 자체의 어떤 물성이라든지 박형현 선생님의 돌탑인데 이제 뭔가를 기원하는 한국의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돌에다가 허상으로서의 돌의 영상을 겹쳐서 이게 돌인지 돌이 실제가 뭔지 실제 허상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이런 작업들이 그 오브제 사물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제 이런 작업들. 신무선 선생님의 현전인데요. 75년도 9회 파리 비엔날레 나왔던 작품인데 이전의 단색화와 다르게 표면적으로 보면 단색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이 축적된 작가가 인위적으로 뭘 그리지 않았지만 시간성이 투여된 이런 시간과 과정과 흐름 이런 것들이 또 미술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기의 작업들 그리고 닭이 이제 돌아다녔던 그 흔적들과 과정들도 작업 미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곽덕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명의 계량기와 또 자연의 돌을 결합해서 돌의 무게와 이 계량기가 전혀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그 오류들을 이제 이런 식의 오브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박성원 선생님이 72년도 작업인데 수집 후에 또 처음 선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일루전의 오류에 대한 이제 작업들. 김영익 작가도 ST 활동을 하면서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실제 주름과 또 캔버스의 주름을 그린 일루전으로서의 주름을 같이 이제 결합한 그래서 사물이면서 회화인 이런 작업들이 70년대에 나왔다는 것가 굉장히 놀라운 이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 김그린 선생님이 24분의 1초 또 신체가 미술에서 전면으로 등장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실험이라는 그 미술에서인데 ST의 어떤 그 공간이라는 미술 잡지의 권력을 자기의 신체 퍼포먼스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굉장히 반복적인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건호 선생님의 신체 드로잉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호환이나 박석원 선생님의 이제 드로잉과 묘법과 유사하긴 하지만 시각성을 배제했다는 거 보지 않고 뒤로 막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신체가 회화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사물과 시간과 신체가 미술에서 드러나면서 이 미술이 뭘지 미술이 아닌 게 뭐지라는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막 던져갔던 그 시기의 작업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대표 소장품으로 모두 다 소장이 되어 있고 또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 시기의 작업들을 좀 조망할 수 있습니다. 3부는 형상성과 현실주의인데요. 70년대에 이제 어떤 모더니스트 회화, 추상이라고 하는 모더니스트, 그때는 전이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 형상성 그리고 현실의 어떤 서사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그 요구가 아주 이제 컸었고 그거에 따라서 형상 미술이 다시 복원하는 그 이전에 50, 60년대 구상하고는 또 다른 시대의 어떤 민주운동이라든가 후기 산업사회라든가 도시화라든가 대중개체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다시 형상이 복원되는 그 시기 안에서 형상을 추상과 다르게, 구성과 다르게, 실험과 다르게 어떻게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그거를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80년대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극사실입니다. 서구의 극사실은 척 클로즈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을 그린다거나 하는 건데, 한국의 극사실은 이전의 단색화의 올오버 페인팅과 또 70년대 사물에 대한 관심, 실험미술의 사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굉장히 전면적이고 올오버 단색화, 그 평면적인데 그 안에 사물이 등장하는. 그래서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극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얘기할 때 굉장히 한국적 극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태도 선생님 찰러도 그렇고 굉장히 그 평면적이죠. 지석철 선생님의 반작용이나 고용호 스톤북 같은 경우도 서구의 극사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단색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물에 대한 거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은서 선생님, 이석주, 또 한만영 이런 작가들의 형상에 대한 관심부터 또 80년대 이제 79년 한실과 발언이 만들어지면서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또 전 세계적으로 신표현주의라던가 트랜스 아방가르드라던가 이런 전시들이 막 이루어지고 서울미술관을 통해서 당시 그런 이제 신표현주의 트랜스 아방가들이 한국에 소개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또 변화가 민주화에 대한 또 갈망이 일어나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형상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 안에서 신학철, 오윤, 박생광, 민정기, 김정헌, 황재영, 주재환 이런 선생님들의 현실과 바늘이라든가 두렁이라든가 임술련이라든가 광장비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형상성에 다시 불러오는, 그러면서 동아혁명, 또 광주 또 의병활동, 이런 어떤 여러 어떤 민중의 어떤 이야기들, 항쟁들, 그리고 오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동아혁명, 또 민주화항쟁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는 것, 민족의 어떤 서사랑 같이 엮여져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작업들이 당시 이제 80년대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작들이 저희 오윤 선생님의 원기도가 대표 작업이 있고, 또 신하철 선생님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67년에 신동엽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민중 그 시인이었고, 또 5.16 군사혁명의 어떤 그 좌절에 대한 건데, 누가 하늘은 자유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그 자유가 상실된 어떤 민중의 이야기들을 꼴라주 형식, 몽따주 형식의 이거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어떤 형상의 미술의 지점이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보셨을 때 굉장히 놀랍다고 이제 표현할 만큼 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 민족미술 작가는 아니지만 80년대 전통과 민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구성하면서 1904년생이지만 80년 그 이건희 컬렉션이고 굉장히 걸작입니다. 무속 작업인데요. 이 작품도 이제 이번에 전시에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박생관 선생님 작업은 이제 이후에 스미소니안에서도 순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미술의 이런 예술을 현실의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그 80년대 자장 안에서 민족미술협의회와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똑같이 하면서 여성미술이 꽃피워진 시기도 80년대. 그래서 추상과 다른, 또 형상 그 실험과 또 다른 시기에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그 이야기를 형상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또 대표작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4, 5, 6부는 이전시실 지하 1층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부로 오면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전까지는 추상이든 실험이든 그 형상이든 이데올로기,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중요했고, 또 민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했던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냉전이 89년대 종식이 되고 90년대는 이제 글로벌리즘이 되고 신자유주의가 되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한국에 막 흘려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90년대 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막 얘기들, 선생님들 뭐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해외여행 자유화가 또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95년에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가 생기고 동시대성이 생기는, 그래서 뭔가 다원화되고 여러 다양한 문화권이 막 교차하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즘이 중요해진 그 세계화된 그런 자장 안에서 서구뿐 아니라 한국 비서구 미술, 서구가 아닌 비서구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김수자, 서도, 이불
백남준 당연히, 강익중 이런 작가들이 한국 작가로서 처음으로 세계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의 한국 미술은 어땠는가를 조명해보는 시기고, 한편으로는 이불과 최정화 같은 작가, 신세대 작가라는 분들이 80년대 막 등장하면서 이전에 실험미술 추상 형상에서 봤던 회화 오브제가 아니라 막 매체적인 작업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백남준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제 비디오 아트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60년대 한번 세상의 미술계가 한번 뒤집어지고 또 90년대 말에 미술계가 한번 뒤집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불 사이보그 저희 대표작이고요. 최정원 선생님의 이 쌓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일상의 답, 일상성을 아주 보여주는 대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작품을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5년에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미술관에 그 하이테크 알러지라는 개인전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전시에서 잡동사니 벽이라는 작품을 개인전 대표작으로 선보이게 되세요. 근데 이 작품이 저희 미술관에 2016년도에 이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 이후에 한 10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그 작업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당시 개인전에서 생전에 백남준 선생님이 이 설치할 때 그 과정을 다 촬영을 해놓은 저희 기록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영상을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똑같은 원작인 거죠.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작업이 이제 폴크스부르크라는 도시가 그 폭스바겐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폭스바겐 자동차의 자녀들과 또 백남준 선생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마와 한국의 가마와 서구의 독일의 자동차와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서 동과 서가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야기.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라는 전시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도 동과 서의 베니스에서 동, 울란바토르의 동, 베니스에서 동서양이 만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즘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어떤 만남이 그 강익주 선생님의 그 삼라만상에도 이어집니다. 저희 미술관에 만 피스의 삼라만상 3인치 회화가 수집이 됐거든요. 거기서 8,500개가 이전시실의 13m 벽에 설치가 돼서 장관을 이제 형성하고, 그 반대편에 그 백남 선생님의 그 삼라만상과 조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93년도에 휘트니 미술관에서 함께 멀티플 다이얼로그라는 전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09년에 저희 임대근 박사님 계신데 기획하셨던 그 강익준과 백남준 이제 전시에서도 한 번 더 다이얼로그를 하시고, 이번에 2025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 번 더 세 번째로 또 다이얼로그를 하시는 기념비적인 어떤 순간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만 개의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의 이야기들이 만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서 삼라만상을,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즘이라는 그의 어떤 개념을 굉장히 동양적으로 아시아적으로 해석한 이런 거가 또 백남 선생님의 작업하고도 만나는 지점이 있고, 또 김수환 선생님의 또 보따리 트럭 이민지자들이라는 작품하고도 서로 조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작업은 97년에 보따리 트럭 2727km가 이제 김수환 선생님을 국제적으로 알린 굉장히 결정적인 작업이었거든요. 보따리를 싣고 트럭을 싣고 한국의 온갖 도시를 떠다니는 그런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작업이 있고,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가 기획한 이제 전시 시티 언더 무브에서 전시가 되면서 김수재라는 존재가 국제미술에서 부상하게 되는데, 이거를 유럽 버전으로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공간, 뭐 중동,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그 공간들을 맥발 미술관 커미션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탈리 광장을 거쳐서 공화국 광장을 거쳐서 구트도르라고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공간을 거쳐서 생베르네르 성당까지 가는 그를 이제 가면서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이주의 얘기, 이동의 얘기뿐 아니라 난민의 얘기까지가 서사가 있는 또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익중의 작업과 또 김수재 선생님 작업과 백남 선생님의 작업이 또 하나의 어떤 신을 이루고, 서도 선생님의 바닥이라는 이 작업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작은 어떤 그 폴리우리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유리를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백인 남녀, 흑인 남녀, 황인 남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의존하면서 이거는 또 마치 그 강익 중의 삼라만상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하나의 큰 군사를 만드는 그런 것과 또 어울리면서 이 공간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글로벌리즘 다원화의 풍경을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풍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저희 미술관 소작품을 통해서 이 풍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5부로 가면 이제 앞에 어떤 형상이라던가 글로벌리즘은 굉장히 거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박예솔을 위시해서 이제 작은 이야기, 더 이상 그 집단이라던가 한국 정체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큰 의미가 없어진 그 시대에 개인의 미술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분들은 아주 엉뚱한 블랙 유머나 유머인데 아주 진지한 그리고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뒤를 탁 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한국 미술에 굉장히 독특한 또 90년대 풍경을 이제 만들어 가셨거든요. 이거는 서구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그런 어떤 풍경인데 되게 일상인데 안에 들어가면 나의 이야기고 사회의 이야기고 근데 유머인데 또 촌철살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물과 언어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안규철의 자폐적인 문 같은 경우는 문은 열려야 되는데 닫히면 안 되는데 이게 자폐라는 그 단어와 문이라는 사물이 연결돼서 네 군데로 이제 문이 열려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소통의 단절을 이제 얘기한다든지 박예소의 당신의 밝은 미래인데 너무 밝아서 미래를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물과 언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다시 이렇게 환기시키는 김범 선생님의 작업 이런 것들은 전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교회 여성의 원주민도 전 세계적으로 광원 시리즈가 이 작가의 대표작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미술관에도 중요한 광원 시리즈인데 사물이면서 굉장히 의인화된 사물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던가 그게 또 원주민의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런 어떤 사물성도 이제 대표작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정서연 선생님 최근에 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을 하셨고 김홍석, 윤동천, 홍승의 문범 작가들의 작업들도 이제 5섹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부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대까지의 작업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대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뭐 사회적인 불평등, 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에 대한 애들, 지리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복잡해진 그 시기 안에 이제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어떻게 이 시기 안에서 이제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너무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회화나 조각이 아니라 다면체적인 작업과 또 서사도 굉장히 복합적인 서사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고 그 다면체가 80년대 이불이나 최정화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설치의 매체적 형식이 아니라 미술과 또 공연이 들어오고 음악이 들어오고 영화가 들어오고 어떤 퍼포먼스가 들어오고 이런 여러 장르가 막 결합된 또 그런 다원적인 그런 이제 매체를 한편으로 하고 형식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복합서사인데 다큐멘터리가 너무나 트라우마틱하거나 너무나 이제 크고 또 시리어스하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서사를 다큐멘터리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구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요즘 이제 각광받는 뭐 김하영 씨 같은 경우는 또 신화적인 서사라든가 이런 걸 끌어들여서 현실의 얘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허구가 서로 넘나들면서 현실을 다시 성찰하는 이런 류의 작가들이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도 등장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하면서 서로 국제미술계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크 애니저의 전시들이 항상 이제 그런 류의 작가들이 많이 전시가 됐었던 그런 시기에 한국 작가들이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또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정현도가 또 특별히 이제 다큐멘터리의 허구를 넘나들면서 현실을 이야기해준 작가인데 이제 이 작품은 시네매지션은 그 페스티벌 봄에서 공연이 됐었고 그 이전에 뉴욕의 퍼포마에서도 공연이 됐었고 요코하마에서도 공연이 됐던 작업인데요. 그 마술사 이은결을 이제 초빙해서 어떤 마술이라는 그 허구적인 맥락을 가지고 어떤 현실에 대한 우리 어떤 상기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인데 이건 전시장에서
관객들이 한 50분 정도 이은결의 마술쇼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영상과 또 당시에 기증된 또 현장의 설치물들이 그대로 수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동시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시 정현우 작가의 작업이 또 모마에서 소장이 되기도 했고, 그 시기에도 작업이고요. 노순택의 또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 임민욱 작가의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 강홍 마찬가지고요. 박창경 작가의 후쿠시마의 재난을 또 불교 설화라는 허구적인 어떤 거와 재난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엮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작업들. 문경원 전준호의 뉴스 프롬 노웨어, 지금도 여전히 뉴스 프롬 노웨어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오리지널 버전이고, 이때는 예술가 작가뿐 아니라 어떤 건축가라던가 또 정재선, 최재천 같은 그런 철학가들, 이론가들과 같이 연합해서 공동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인류 종말 이후의 예술의 어떤 역할을 또 진지하게 질문 던진 이런 작업들. 이용배 작가, 김하영 작가 최근에 이제 함부르크 반어프 미술관과 11월에 몽마 PS1에서도 비행을 할 텐데,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토플롯이 데이터의 이동과 난민의 어떤 얘기들을 함께 엮어서 아주 사변적인 픽션을 통해서 현실을 얘기하는 이런 작업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영인과 또 송상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작업이긴 하지만 또 변신 이야기라는 정말 그 신화를 서사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작가들까지 6섹션에 나오는 작가들은 현재 동시대에도 한국 대표 작가로 또 국제미술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주목받는 그런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실장님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관은 공간의 한계상 이게 펼칠 수가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라고 하지만 또 더 많은 수많은 하이라이트들의 작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을 나오면 이제 한국 현대미술사 안에서 중요한 어떤 작가들을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서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교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된 작가들, 또 한국 현대미술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 관객들이 전시장에 와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가들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한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 근데 한국 현대미술을 흐름을 현대라는 이제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국내 관객이든 해외 관객이든 짧은 시간에 어떤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흐름을 한국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들의 또 대표 소장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시